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기술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기업이 클라우드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에 대하여 소개받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짧게나마 클라우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일반적인 가치와 함께 클라우드가 제조업에 드릴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최고의 AWS 파트너인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그동안 메가존 클라우드가 지원한 국내의 다양한 고객 사례에 대하여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5,50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삼성 엔지니어링은 EPC 설계 및 정보 관리 앱을 스트리밍하는 플랫폼으로 AWS의 아마존 앱 스트림 2.0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협업을 개선하며 확장을 가속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앱스트림 2.0은 조직이 중앙에서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어떤 컴퓨터로든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완전 관리형 애플리케이션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시공 현장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 서버 인프라를 해당 로컬 지역에 즉시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헥사곤 설계 제품군을 아마존 앱스트림 2.0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담당자이신 이정훈 수석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앱스트림 2.0을 활용하여 헥사곤 솔루션을 가상화하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연 시간을 단축하고 유동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존 인프라 유지 관리 비용 대비 20%의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생산 과정 중에 폭스바겐은 2,000종이 넘는 자동차에 대하여 25개의 서로 다른 레이블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잘못되면 규제 위반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작 과정 중에 노동자들이 항상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검수 과정 중에도 오류가 발생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폭스바겐은 인텔리전트 사인 인스펙션이라는 솔루션을 AWS를 이용하여 구축하였습니다. AWS 클라우드 솔루션의 일부인 IoT 코어와 텍스트랙트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라이블에 적힌 글자를 인식하여 저장된 정보와 비교해서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자동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클라우드가 일반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가치와 이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고객이 원하는 목적과 궁극적으로 클라우드가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선투자 비용이 없습니다. 과거처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 비용을 월 단위 비용과 같은 운영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Pay as you go라는 표현이 있듯이 사용한 만큼의 비용만을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탄력적인 운영과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최종 사용자의 요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드는 상황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는 가변적인 IT 수요를 처음부터 예측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속도와 민첩성입니다. 만약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때 기존의 구매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경우 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에만 집중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용의 지출이 해당 기업 본연의 경쟁력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핵심 비즈니스는 아마도 데이터 센터 운영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써 고객은 본연의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한 국가의 최종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이었지만 사업 확장으로 인해 서비스 지역을 확장할 경우 새롭게 다른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계약하고 장비를 수급하기보다 클라우드 사업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속도 및 민첩성, 비즈니스에만 집중 가능하다는 부분이 진화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고객이 정말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클라우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서비스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IT에서 이야기되던 계층이 IaaS, PaaS, SaaS에서 각각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IT와 IaaS, PaaS, SaaS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IT의 경우는 기업의 관리 영역이 전부였다고 한다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고객인 기업이 관리해야 하는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객은 본연의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존의 IT가 담당하던 모든 영역을 실제 사용자가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 절감을 누려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클라우드 사업자인 AWS가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장점과 우월점을 가장 깊은 보안 컨트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75개가 넘는 서비스로 어떠한 워크로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0만 이상의 고객을 가짐으로써 2006년 가장 빠른 클라우드 출시 이후에 100만 이상이 넘는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24개의 리전과 77개의 가용 영역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어떤 지역이라도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지원 측면에서는 개발자와 데이터 과학자가 요구하는 머신러닝 기능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측면에서는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1년 이상 가트너가 선정한 최고의 클라우드 사업자로 선정돼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최근 몇 년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용어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형 IT 기업이나 스타트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IT 미디어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IDC 리서치에서는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변화에 적응하거나 추진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있고, IT 동아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변화시키는 경영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의에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점일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 기업 형태, 사업 형태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일 겁니다. 즉, 오늘 이 웨비나를 듣고 계시는 제조업 기반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셔야 하고, 그런 시도를 진행했던 혁신 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일 겁니다. 저는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변화 관리입니다. 변화 관리는 환경과 조직, 구성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는 관리 활동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언급드린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디지털 혁신입니다. 디지털 혁신은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페이지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앞에 두 장에서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라고 하겠습니다. DT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 시점의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툴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술을 이용하여 DT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좀 더 유연한 인프라의 활용과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통해 디지털 비즈니스의 가치를 제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제조업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에서 어떤 방향으로 DT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생산성 고도화와 사업 모델 발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그런 방향을 이루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엔지니어링, 스마트 프로덕트 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제품의 생산 과정을
자동화, 지능화,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제조 혁신 방식입니다.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자동화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기능의 플랫폼을 통합하여 보다 포괄적인 시야를 제시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대비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AWS는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필요한 거의 모든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분석뿐 아니라 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센서의 설치나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사례로는 GS-EPS의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있습니다. 목재가 주 연료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연료실 내부에는 뜨거운 수증기가 지나가는 스팀 튜브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 튜브들은 장기간 운용할 시에 물리화학적 마모로 인해 예기치 못한 파열이 발생하곤 한다고 합니다. 튜브의 파열은 발전기의 정지를 의미하고 발전기의 정지는 곧 기회비용과 수리비용으로 직결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S-EPS의 발전소 운영팀과 AWS의 데이터 전문가들은 머신러닝을 적용한 발전기 스팀 튜브 예측 정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3천여 개의 센서에서 수집되는 공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특정 패턴이 발생하기 1시간 전에 정확한 경보를 통해 튜브 파열에 대비할 수 있는 예측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파열을 막을 수는 없지만 파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정비팀은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고 빠른 수리 시간은 결과적으로 발전기의 가용성을 향상시킨 것이죠. 이 사례는 클라우드에 머신러닝이라는 디지털 역량을 적용하여 발전소의 가용성을 높임과 함께 비용 절감을 달성한 예측 정비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엔지니어링은 디지털 역량의 적용을 통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천 기술의 개발 방법이나 작업 환경의 고도화를 이야기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존의 개발 환경이 가지고 있던 제약을 없애고 비용 절감이나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혁신 활동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원격으로 연구실에 접속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거나 별도의 인프라 없이도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 체계의 구축이 스마트 엔지니어링이 제공하는 혁신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소개드릴 고객의 구축 사례는 AWS 클라우드를 통해 엔지니어링 업무 환경의 제약을 해결하고 새로운 디지털 역량의 적용을 통해 비용 절감, R&D 경쟁력을 확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삼성 엔지니어링의 EPC 3D 디자인 스트리밍은 AWS 클라우드를 활용한 엔지니어링 작업 환경의 고도화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이 원격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아마존 앱스트림 솔루션이었습니다. 원거리에서 인터넷 연결을 통해 마치 데스크탑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앱스트림은 원격지에 IT 인프라를 구성하지 않고도 지역 간 원활한 협업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원격 실행 환경의 구축을 통해 삼성 엔지니어링은 기존 온사이트 인프라 대비 20% 상당의 비용 절감을 달성하였고 복잡한 인프라 구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절감하면서 평균 2개월의 소요 기간을 일주일에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본사 직원의 출장이나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와 같은 관리 작업의 필요성을 없애고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실현하였다고 합니다. 스마트 프로덕트는 데이터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사용자 경험의 가치를 부각시킨 제품을 말합니다.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버와의 연결을 통해 원격 진단, 데이터 수집, 개인화 등의 부가 기능 제공이 가능하게 만든 것인데요. 과거에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서 팔리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라는 새로운 가치 발굴의 기반이 확보되면서 점차 제품과 사용자를 연결하는 고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특히 IoT가 확산되면서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험을 데이터화하고 원격 유지 보수나 사용성 개인화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업의 사업 모델 관점에서 본다면 제품의 판매로 끝났던 과거의 방식에서
판매 후에도 사용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무형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매출 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서 소개해드릴 사례는 스마트 프로덕트가 AWS 클라우드와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LG전자의 ThinQ 가전은 와이파이가 장착된 스마트 프로덕트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에어컨이나 세탁기, 청소기나 TV와 같은 생활가전 제품의 사용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IoT 서버로 전송하여 보다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당면한 문제는 싱크 과전의 판매 수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에서 동작하는 수많은 제품을 일률적으로 연결해서 관리하는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LG전자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IoT 플랫폼이 있었지만 스마트 가전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인해 용량과 연결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혁신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고객의 고민은 전 세계 글로벌 이전에서 동작 중인 AWS 클라우드의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적용된 데이터 분석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서 보다 강력한 엣지 인텔리전스를 구현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소비자들의 가정에서 동작하는 LG전자의 ThinQ 가전제품들은 AWS의 클라우드 기술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AWS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설립되었고요. 2006년도에 사업 재조정을 통해서 디지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SaaS 비즈니스 사업을 진출하였고 2012년도에 AWS가 처음으로 한국 법인을 만든과 동시에 클라우드 사업을 한국 고객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클라우드 사업의 본격적인 확장을 위하여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하면서 한국 내에 가장 큰 AWS 파트너로 다양한 분야의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WS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AWS 파트너 최고의 위치인 프리미어 컨설팅 파트너 위치에 있으면서 8년 이상 한국 내에서 최고의 AWS 파트너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파트너 위치를 통하여 뒤에서 말씀드릴 다양한 국내의 고객들이 AWS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메가존 클라우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 많은 대기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사례들은 다양한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 미디어 기업, 금융사와 통신 고객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 기업들도 사업 확장과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대기업,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IT에 기반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하는 기업 고객을 저희는 커머셜 고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잘 알고 계시는 야놀자,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컬리 등의 다양한 IT 기업들이 서비스 확장을 위해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핀테크 기업과 게임 고객사들도 저희 클라우드 사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형 게임사 및 새롭게 출연하는 게임사들도 메가존 클라우드의 지원을 통해 AWS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게임 사업은 영화 사업과 유사합니다. 실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하여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여 성공할지 아니면 성공할지 못할지 이것은 말 그대로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이를 클라우드 인프라 측면에서 이해하자면 초반에는 다소 보수적인 시작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 성공의 징후가 보이면 빠르게 인프라를 확장하고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최종 고객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확장성, 유연성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클라우드의 사용은 게임 고객사에게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치와 함께 제조업에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업적인 의뢰나 질문의 경우는 cloud@megazone.com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 김종찬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